씨께서 나와주셨는데 뇌졸중으로 고생을 하셨죠? 한 16년 전인가요? 이제 첫 방송을 이제 하려고 이제 타이틀을 찍으러 갔다가 전날 그 쫑파티를 하면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어요. 아이고야.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는데 그냥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기억은 있으세요? 예, 뭐 어때요? 전혀 뭐 정신 잃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일어나야 되겠는데 마음은 그런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한 10분 안에 아마 병원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술도 안 깨고 그래서 저는 그냥 누워 있었는데 체크를 했더니 뇌혈관 쪽이 한 4군데가 이렇게 하얀 점이 있더라고요. 맥힌 곳이. 막힌 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도 약은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그 전에 혹시 뭐 건강에 뭐 전혀 염려는 없으셨던 거예요? 뭐 아니 좀 이상은 있었죠. 없어요? 제가 당뇨도 좀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혈압도 좀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또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리고 아마 과음도 그 원인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안혜경 씨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죠? 네, 엄마가 똑같은 건데 7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야. 그래갖고 지금 뭐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많이 막힌 부분이 많아서 뭐 골든 타임도 좀 놓친 케이스고 혈전 용해제도 제대로 못 맞았었고 여름이어서 그 휴가철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갖고 근데 엄마를 집에서 발견을 하기까지도 좀 늦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네, 좀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네,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네 이렇게 어머님은 지금 어떠세요? 엄마는 지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다 편마비가 오셔갖고 아. 이렇게 팔이랑 다리랑 정상적인 생활은 잘 안 되세요. 언어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 모습이 가끔 그립기도 한데 그나마 이 정도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 공포의 뇌졸중은요, 바로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합니다. 네. 엄지 선생님 모시고 뇌졸중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엄지입니다. 나와주세요. 뇌졸중 경고의 신호에 주목하면 막을 수 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석. 뇌졸중은요 2가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뇌출혈, 뇌경색. 그렇다면 혹시 어떻게 다르고 또 뭐 혹시 장애 정도도 다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친 게 뇌졸중이고요. 예. 네, 뇌출혈은 쉽게 말해서 그냥 혈관이 터지는 거죠. 터진 거. 그렇죠. 피가 나서 그 피가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게 뇌출혈이고요. 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네. 피가 안 통하는 바람에 뇌세포가 죽는 게 뇌경색인데 전체 100으로 봤을 때요. 네. 80%가 뇌경색, 네, 20%가 뇌출혈인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뭐가 더 위험할까요? 뇌경색. 뇌경색이. 피가 나니까 그죠. 뇌출혈이 압도적으로 사망률도 높고요. 네. 장애율도 많이 남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골든타임에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30분 내에 간다 하더라도 뇌출혈이 다량일 경우에는 사망하십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예. 이렇게 12월이면 또 춥고 또 1월도 이렇게 뭐 한파가 몰아치면은 뇌졸중 환자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 뇌졸중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사실 수많은 경고의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조 증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종준 씨하고 안혜경 씨 어머님 어떻게 어떤 예고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술도 그날 좀 덜 깼고 또 제가 이렇게 좀 둔한 편이라서 그 예고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워낙 피곤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엄마가 가슴이 좀 아프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슴이 아픈 통증이 어느 건지를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좀 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좀 괜찮겠지 했는데 쓰러지기 전 한 2, 3일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길을 가다가. 어머. 근데 저희 엄마는 여름에 그랬거든요, 8월에. 네. 여름에 쓰러지시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냥 일사병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요. 분명히 정 선생님 예고 증상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네, 본인이 아마 그거를 좀 약간 좀 대수롭지 않게 네. 무시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안혜경 씨 어머님은 쓰러진 게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것도 역시 뇌졸중의 전조 증상, 경고의 사인이었을 거예요. 네. 실제로 많은 경고의 사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경고의 사인은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 미니 뇌졸중이요? 네, 미니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이 보내는 경고 신호. 미니 뇌졸중에 주목하라. 처음 들어보잖아. 이게 조금 작다는 뜻인가요? 작습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제가 미니 뇌졸중 간단 설명을 어떤 드리면요. 건지요? 예. 혈관이 막혔다가 네. 또는 좁아졌다가 굉장히 운이 좋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 시간이 24시간 내에는 자연적으로 풀려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운이 좋게 뇌경색으로 가지 않고 그냥 완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좋아지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10분, 길어봤자 1시간 내에 풀려버려요. 아. 오히려 이게 24시간 가면은 이상하니까 병원 가시는데 그렇죠. 한 1, 20분 있다가 사라져버리니까 병원을 안 가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미니 뇌졸중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요. 3개월 내에 뇌졸중 발병률이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40% 정도는요. 이런 뇌졸중, 미니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경석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니 뇌졸중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미국의 한 의학 그 연구소에서 밝힌 거 보면은 미니 뇌졸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향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80%가 된다. 되게 높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딱 제대로 캐치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방송을 통해서 이 미니 뇌졸중을 이미 공부하신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남편분께서 밤에 이제 술 드시고 오신 거죠. 네. 네. 근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증상을 발견하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까 방송에서 부부싸움을 봤는데. 하다가. 예. 이건 이상해. 예. 네. 근데 아버님께서 한 5분 만에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아주머니 손잡고 병원에 가자. 내가 왜 가냐 말짱한데. 예. 근데 이거는 5분 만에 없어졌지만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사모님이 데리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오. 왔는데 정말로 그분은 말짱했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미니 뇌졸중이 나왔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그런 거. 그분은 완치가 됐죠. 아니 그게 사모님 덕분에. 그럼 그게 미니 보여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MRI나 뭐 MRA 이런 걸로도 나타나요? 네. 물론 지금은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네. MRI, MRA로 충분히 이 사전에 검사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MRI, MRA 우리 네. 안혜경 씨는 어머님이 편찮아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MRI는 많이 들어봤는데 MRA하고 MRI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뇌는요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 질환, 네. 뇌병. 예.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자, 뇌혈관 질환을 발견하는 것이 MRA고요. MRA. 뇌 질환을 발견하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와 뇌혈관 질환을 다 발견하려면은 원칙상 MRI와 MRA를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비싸니까 둘 비쌉니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비싸서 다는 못 보겠고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 뭐가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굳이 네. 찍는다면 하나만 찍는다면 MRA. MRA. 예. 예. 근데 네, 그러니까 혈관.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이면 MRA고 없으면 그냥 건강 검진할 때는 굳이 그러면요. 할 필요는 네. 없는 건가요? 증상이 없는 분들은 더더욱 MRA. MRA. 왜냐하면요, MRI에서 병이 나왔으면 이미 증상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사진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 이분이 미니 뇌졸중 환자분이셨거든요. 네. 자, 사진 한번 보시면요,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네. 예, 끊겨 있죠. 그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하얀 것이 우리 뇌에 있는 뇌 동맥입니다. 근데 빨간 동그라미 가운데 보시면은 혈관이 끊겨 끊겨 있어요. 있어요. 네. 진짜로 끊겨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막혀 있는 거. 좁아져 있습니다. 완전히 막혔으면은 이미 뇌경색으로 아마 이 정도면 사망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아마 내원 전날 막혔다가 이분은 30분 만에 풀렸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보니까 저쪽 부분에 그렇게 혈관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막혔던 곳이 풀린다고 해도 원 상태로 복원되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니 뇌졸중은요, 네. 뇌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니 뇌졸중만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제때 대비하시면은 절대 뇌경색 뇌졸중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지금 미니 뇌졸중이라서 잠깐 뭐 그랬다가 뭐 금방 뚫리니까 다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있으니까 뭐 좋아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잠깐 올 때 어떤 증상으로 오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게 뭐 느끼는 어떤 증상이 거예요?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예, 그 예. 이름이 미니 뇌졸중이기 때문에 네. 뇌졸중과 증상은 유사합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증상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얼굴부터 시작해 보면요. 네. 두통. 두통. 예, 두통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세요. 네. 화면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게 일반 두통, 우측에 있는 게 뇌졸중 두통인데요. 네. 먼저 차이점 뭐냐면요. 일반 두통은 표현 이렇게 하세요. 찌른다. 쿡쿡 쑤신다. 여기 쑤신다. 예. 웅웅 하면서 아프는 예, 거야. 특정 부위 그리고 특정 부위가 아픕니다. 이쪽 아니면은 앞쪽 아니면 뒤쪽. 일반 특정 부위. 두통이요? 예. 특정 부위가 아프고요. 네. 표현을 아프다는 말로 표현 안 하시고 대부분 쿡쿡 쑤셔요. 바늘로 찔러요. 찔르는 것 같다. 예,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네. 두 번째, 뇌졸중은요. 여러분 뇌가 병이 생기면 뇌에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뇌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은 느낌. 쿡쿡 쑤신 게 아니라 터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뭘까? 그리고 어떡해.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네. 막 다 아프다 그래요. 전체가.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 아파요. 다 아프다. 예, 그런 게 있나? 뇌졸중 두통이에요. 보이는 느낌 같이.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젊으신 없어요. 분들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도 여기도 없어요. 네, 20, 30대 분들은요. 네. 네. 이런 두통도 위험해요. 갑자기 벼락 맞은 두통. 벼락 맞은 두통이요? 갑자기 앙 아픈, 앙 그렇게 아픈 거. 정말 그렇게 표현하세요. 선생님, 저 벼락 맞은 것 같아요. 번쩍하면서 벼락 맞은 두통. 이 두통도 역시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두통은 많이 겪어보셨죠, 채연 씨도? 두통도 많이 겪어보긴 했는데 왜 머리 아픈 거 중에 두통도 두통이지만 네. 약간 어지러움도 많이 느끼잖아요. 전염증도 전전증상인가요? 어지러움증은요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조금 명확하게 해드리면요. 네. 아까 우리 공부하신 두통 있죠? 네. 그 두통에 더하기 어지럼증도 같이 동반되면은 위험률은 더 올라갑니다. 없다는 거지. 아. 또 올라가는 거 있어요? 더 있어요. 네. 여기다가 만약에 네. 본인이 메스꺼운 구토, 메스꺼운 증상 이런 게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증상에 몇 가지만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안혜경 씨 어머님은 혹시 어떤 증상을 못 느끼셨대요? 좀 어지럽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 말을 좀 그냥 좀 약간은 제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지럽다는 게 보통의 그냥 그런 일반 두통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네. 아까 잘 못 느꼈다 그러는데 아마 그날 숙취 때문에 숙취에 대한 두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예. 정말. 그럴 것 그러면은 같아요. 귀가 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귀가. 제 주변에도 네. 잘 때 이게 자기 전에 누워 있으면 돌고래 소리 같이 삐막끼 이런 소리가 난대요. 이명현상 있는 사람들. 그거를 이명이라 부르죠. 예. 달팽이관 이상한 거죠. 맞습니다. 이거 많이 하시네. 이명. 저 아는 게 많네. 이명이라 부르죠. 네. 그래서 잡음, 삐 나는 예, 건데요. 사실 이명 한 가지만 있을 경우에는 뇌 질환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상이 다 없는데 귀에서 이명만 들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만 드셔도 대부분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뭐 뇌졸중 증상은 뭐 이명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명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서재걸 박사님? 네, 일단 이명은 귀 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명. 예, 근데 이제 외부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리를 나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달팽이관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으면 이게 되뇌에서 많이 인식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손상 입어도 뇌가 전혀 인식을 안 하면은 이걸 이명이라고 안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여성들은 이 갱년기가 넘어가면서 호르몬 변화 있을 때 이명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이 이명을 느끼고 있거든요. 따라서 호르몬 문제하고도 관련이 많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몸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이명을 느낀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는 이명이 이런 식으로도 생길 수 있구나 해서 오히려 뇌 혈관 질환 쪽보다는 요 다른 쪽의 보편적인 원인을 더 찾아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 이명에 필요한 약을 써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치료가 안 될 경우는 본인들만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근해서 치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시야장애입니다. 자, 시야장애. 자,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려서 오시거든요. 오, 그러네요. 네. 자, 전체적으로 다 뿌옇게 보이시는 좌측에 있는 그런 일반 시야장애는요. 사실 노안 또는 백내장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게 있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마치 한쪽 부분을 커튼으로 네. 가린 네, 느낌이시죠? 가린 것 같아요. 근데요, 저게 까만 부분이 좌측에 있을 수도 있고요,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요. 특정 양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까만 카텐으로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옆방에서 들어왔는데 저를 못 봐요. 실제로.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거리인데 못 보고 갑자기 놀라세요. 너 언제 나타났어? 그러세요. 그래요. 여기서부터 와야 되는데 갑자기 치켜들어오는 사람이 거죠. 갑자기 요다. 네. 시야가 좁아지셔서 맞아요. 그쪽으로.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 역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데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뇌졸중 시야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야가 좁아지면 일단 병원을 가보자. 이게 네. 중요하겠네요. 노안이라고 생각하지 네. 마시고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면마비. 퉁았다 하면서 얼굴 들어간다 하잖아요. 네. 좌측에 있는 것은요. 일반 안면마비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구안화사 들어보셨죠? 예. 저를 화면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주름이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반쪽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름을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 주름이 안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좌측에 있는 일반 구안화사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뇌졸중 안면마비는요. 네. 이마에 주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마비가 왔죠. 하면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면마비가 뇌졸중으로 인해서 온 거라면은 이미 마비가 왔을 정도면 이미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절대적으로 마비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다 몇 가지 증상이 보입니다. 다리 마비, 팔 마비, 두통, 구토. 그런데요, 구안화사인 분들은요, 말짱해요, 진짜. 얼굴이 마비된 거 말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네. 여기 이제 앞면 껍데기만 문제가 있는 거고 아프지도 뇌졸중은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구안화사인 분들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이거 마비된 거 빼놓고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편측 마비가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는요. 네. 사지보다는 한쪽, 마비. 오른쪽 아니면 왼쪽 팔다리가 같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팔과 다리가 따로따로 마비가 와도 역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오시는 게 선생님 저 기력이 없어요. 양쪽 손발 다 힘이 빠져요. 예, 이렇게 오신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대개 내과적인 질환, 대개 뇌와 관계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뇌졸중 마비는 한쪽 팔다리가 한쪽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편은 말짱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감별 포인트 한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목 디스크, 네. 네. 허리 디스크, 네. 심할 경우에도 마비가 옵니다. 와. 그래서 젓가락치 떨어뜨리고요. 걷다가 다리가 풀려요. 그럴 경우에 이게 뇌와 척추를 어떻게 감별하느냐? 척추로 인해서 마비가 올 정도면요. 너무너무 아파요. 통증 자체가. 정말 잠을 못 잘 정도 아픕니다. 아프면서 힘이 빠지지 네. 힘만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하나도 없는데 마비만 왔다. 그러면은 뇌졸중, 신경질환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 마비 오기 전에 왜 약간 몸에 힘이 없을 때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건 괜찮은데 왼쪽만 이렇게 힘이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팔에 왜 이렇게 오늘 주먹이 잘 안 쥐어지지? 그러니까 감각 마비는 아니야.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힘이 없는 느낌. 그것도 왼쪽 다리하고 왼쪽 팔만 힘이 없는 경우. 네. 이것도 약간 미니 뇌졸중에 가깝네. 그런 증상이 한 번 있으면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면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내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네. 콜레스테롤, 비만, 그다음에 한 50대 이상. 말해야 된다네. 이런 분들은요. 한 번만 왔다 하더라도 병원 가보신 게 좋고요. 그리고 마비를 사실 미리 발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미 팔이 뚝 떨어지면은요. 사실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홍록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이 이상할 때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은 집에 조그만 아령이 있어요. 아령. 예, 아령. 그냥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말고요. 그 아령을 들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초기 마비는요. 아령만 잡으면은 떨어지죠. 뭔가 무거운 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정종윤 씨는 이미 뇌경색을 한번 알았던 만큼 재발의 위험이 좀 높은,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당뇨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안혜경 씨는 또 가족력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분들인 걸 저 확실한데, 혹시 엄지 가족 중에도 다른 분들이 위험한 분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서지걸 박사님. 네, 그 귓불 주름이 그걸 보고서 좀 판단하는 게 아하. 요즘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네네네. 있는데요. 귓불에 대각선으로 주름이 있는 사람이 그 홍록기 씨가 그 주름이 예. 있는데, 네, 보통 그 노화가 되면 귓불 주름이 생긴다고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몸통에서 가장 떨어져 있으면서 달랑달랑 붙어 있는 기관이 딱 귀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귀에마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속에서는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귓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미세혈관이나 귓불 정도의 혈액이 잘 안 가고 있다면 거기에 주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안 가고 막혀 있다는 걸 속으로 못 보니까 밖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몸통에 붙어 있는 자리가 귓불이거든요. 지금 정종준 선배님도 여기 줄이 이렇게 여기 가 딱 계시거든요. 선명하게 하나가 있어요. 네. 왼쪽에 보면. 여기도 있어요. 어머. 어머. 병원 가셔야겠네. 지금 TV 보시는 그래서 분 거울 그쪽에 보면서 지금요. 뒷발 좀 그래서 보셔야 될것 뭔가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뇌졸중을 한번 앓으셨던 정종준 씨,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안혜경 씨, 귓불주름 때문에 지금 거의 밤잠을 못 자고 있는 홍록기 씨 세 분의 그 뇌 건강 상태가 어떤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혈관 유약자.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뇌졸중 위험군. 오늘 제대로 검사 받고 가겠습니다. 2001년 뇌경색 투병 후 현재 건강 관리 중인 정종준. 그리고 어머니의 뇌경색으로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안혜경. 이들은 과연 뇌졸중으로부터 안전할까? 궁금하다.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를 진행해봤는데 한 20분 누워있니? MRI 두 개 다 찍으면 25분 정도? 뇌 상태 전체를 볼 수 있는 MRI 검사와 뇌혈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MRA 검사를 실시했다. 찍기 전에 되게 좀 약간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거 걸려갖고 쓰러지기 전에 그냥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니까 오히려 저는 좀 다행일 것 같아요. 일단은 잘 맞췄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엄지 가족의 뇌 건강 상태는 과연? 이 세 분이 검사만 받았지 아직 결과는 못 네. 들으셨어요. 네. 결과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다 모르시죠 결과? 모르시죠 지금 모르죠. 그러면 먼저 우리 정종준 선생님 먼저 제가 한번 아하, 한번 네. 결과를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귀의 양쪽에서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귓볼 주름까지 발견한 정종준. 과거 뇌경색 진단까지 받았는데 네 군데가 이렇게 하얀 점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는데 그냥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의 뇌 건강 상태는? 제가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래서 작가님 전화했어요. 왜요? 이분 저기 뭐 좀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과거에 뇌경색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남아있군요. 예, 흔적이. 흔적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예. 좌측에 MRI가 이제 뇌 사진인데요. 네. 좌측 사진 보시면은 까맣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이 뇌경색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요, 선생님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뇌혈관 사진인데요. 네. 비교적 뇌혈관이 또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선생님 과거에 뇌경색이 왔던 부분이요, 운이 좋게 혈관이 얇은 혈관이었어요. 예, 만약에 혈관이 그 당시에 굵은 혈관이었으면은
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 자리에 못 계실 겁니다. 네. 그때 조용히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지나간다고 말씀은 절대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른쪽 혈관 보시면은 제가 동그랗게 좀 제 동그랗게 뭐냐면은 저희 동맥경화가 좀 있으시거든요. 저쪽 부분은요 관리 안 하시면은 그냥 쓰러지십니다. 예,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꼭 간 관리하고요,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셔야 돼. 술은 이제 안 드시죠? 가끔가다 안 되십니다. 갑자기 이게 목소리가. 병원에서 제가 일하다 근무하다 보면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뇌졸중을 살짝 앓고 지나가신 분들이 더 자신감 얻더라고요. 아하, 나는 괜찮아, 건강해. 괜찮아. 완치됐어. 막 야,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지나갔구나. 담배 펴도 괜찮네 하면서 담배를 안 끊으시고 술 드시는데 바로 그런 경우 같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관리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격보다는요, 진단, 겨우겨우 통과? 예, 진단 유예, 진단 유예로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아니 기분이?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관리 철저히 하고 하여튼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괜찮아지신 거예요. 박수 한번 드려요. 두 번째가 이제 안혜경님인데요. 지금 웃고 있지만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안혜경님은 젊으시잖아요. 네. 고혈압, 당뇨 없으시죠? 네, 없어요. 그런데 직계 가족,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 자매 중에서 한 분 이상 뇌경색이 있으면 위험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검사해가지고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긴장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네, 엄마가 7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안혜경. 과연 그녀의 뇌혈관 상태는? 긴장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긴장. 네. 왼쪽에 있는 게 역시 MRI 뇌 사진이고요. 우측에 뇌혈관 사진인데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깨끗한데요? 공부했으니까. 깨끗한데요? 한번 본인이 한번 진단 한번 내려보시죠. MRI 쪽에는 조금 구멍이 없는 거라서 괜찮아 보이고 네. 저희 혈관은 혈관 이쁘다. 네. 혈관 날씨 굉장히 이쁜데요. 개미뼈 같은데. 예. 안혜경님은 네, 어머님께서 뇌경색을 앓으신 위험군이시지만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아하. 다행이네요. 다음 이제 홍록기 씨가 왜 마지막으로 할까? 왜 그럴까? 제가 어떡하지? 이전에 내가 마지막인지. 왜 마지막에? 오늘 주인공이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네. 법입니다. 네. 자, 홍록 씨 이전에 그 혈관 질환 위험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셨죠? 네. 네. 술 드시죠? 술 못 술 줘요. 전혀 술 드시고요. 드시고요. 왜 술을 운동은? 먹는다고 운동은 그냥 조금씩 합니다. 아 운동이라기보다 그냥 춤만 많이 춰요. 아, 술 예. 드시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떠들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위험 인자는 뭐가 있을까요? 나이, 담배는요? 담배와 네. 약간 당뇨는 아닌데 당뇨 전 단계, 고혈당 정도. 네, 고혈당, 네. 뭐 그 정도가 소리 가장 지르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스트레스. 네. 자, 한번 긴장하고 역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조용히 지나갈지 한번 네. 화면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조용히 지나가시죠. 자, 좋은데? 뭐 보시면은 MRI는 이제 다 읽을 수 있지 알겠죠? 네, 네, 구멍도 안 보이시고 괜찮고 혈관도 보시면 살짝 뭐 좀 좁아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다각도로 조금 각도를 바꿔서 봤거든요. 네. 예, 우리 홍록기 씨는 귓볼 주름으로 심뇌혈관 위험군에 속하는 홍록기. 과연 그의 뇌혈관 상태는 괜찮은 걸까? 예, 우리 홍록기 씨는 의외로 합격입니다.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뭔가 뒷목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고 나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세 분 검사한 다음에 만약에 한 분이라도 병이 나왔으면은 제가 입원시켰죠. 골든 타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럼 혹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 후, 몇 년 후에 다시 하는 게 좋아요? 위험군이 있는 분들은요, 2년의 후에 한번 하셔야 돼요. 아, 2년 하나도 있는 분들은. 그러면 괜찮다, 뭐 정상이다. 그러면 5년. 자, 뇌졸중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원인은 난 이거 같다. 우리 이경석 선생님은 뭘로 꼽으십니까? 저는 단연코 고혈압. 고혈압. 네.
사실 고혈압 자체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 드시면서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막 사시거든요. 네. 근데 아니 술 담배 하면 막 사는 거야. 제가 지금 반쯤 막 살고 있어요 지금. 고혈압 있으세요? 예, 먹는데 술을 먹으니까 그냥 뭐. 술 좋아하시거든요. 막 사시는. 준규야 어떡하니 우리? 우리 이제 술 그만 먹읍시다. 근데 고혈압은요. 네. 정말 100번 질문해도 저는 항상 똑같은 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약을 먹어도요. 심장병과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위험군입니다. 아, 실제로 고혈압이 얼마나 많으면요. 이 30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1,180만 명. 와. 그러면요. 거의 3, 4명당 1명꼴은 고혈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이 글쎄요 한 50명 될까요? 이 중에서 15분 정도는 고혈압이 있다는 거거든요. 잠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여기 좀 한 솔직하게 20분 고혈압 계시죠? 약을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두 분이나 계셨어요. 지금 대충 제가 보니까요 15분인가요? 그죠? 네. 근데 두 분이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 혈압을 고혈압이라고 모르는 게 많아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맞아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혈압은 자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뇌졸중을 막으려면 또 혈압을 또 자주 체크해야 된다는 게 또 여기서는 포인트겠네요. 네. 어. 자, 혈압을 다 재보셨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고혈압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손 안 대신 거죠? 네. 잘못 알고 계세요. 어허. 혈압도 잘 재셔야 돼요. 잘. 그래서 뭐 킥이다 잘 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잘 재는 방법은 바로 혈압을 거꾸로 재라입니다. 거꾸로 서서 맞잖아요. 매달아놓고. 이렇게 하라는 깎고 하라는 얘기죠. 이제 거꾸로. 선생님 답을 주세요. 거꾸로 혈압을 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네. 혈압을 재는 원칙. 혈압은 어떻게 재죠? 정 선생님.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 도착해서 한 10분 정도 안정을 취했다가 안정을 예. 취하시고. 해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네. 조용히 그냥 안정을 재라. 취하고. 네. 뭐 그렇게 전 알고 네. 있어요. 어유 네. 그렇게 혈압을 재시는 게 틀린 거 아닌데 네. 그렇게 재시면은 이렇게 어머니들처럼 본인 혈압이 고혈압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면은 네. 병원 왔는데 혈압을 쟀어요. 네. 막 뛰어왔어요. 늦어가지고. 예. 마치 그날 너무 추웠어. 예. 추워가지고 몸도 막 굳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애랑 싸웠어요. 네. 화가 난 상태에서 쟀는데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놀란 다음에 아니야. 이거는 내 혈압이 아니야. 한 다음에 다시 뒤 뺀 다음에 20분 동안 가만히 있고 배운 대로 맞아요. 안정을 취하고 물 한 잔 마신 다음에 네. 행복했던 기억을 해요. 내가 그때 진짜 그래 맞아. 처녀 시절 그때 행복했지, 그죠? 하면서 혈압을 재죠. 재면은 잘 나와요 혈압이. 이게 내 혈압이야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그거는 여름의 혈압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들고 싶은 거꾸로 혈압의 원칙은 뭐냐면은 네. 가장 안 좋을 때. 극도로 안 좋을 때 네. 나의 혈압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재보셔야 됩니다. 맥시멈.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하이 힘들고 짜증날 이렇게 돼야 때. 되나요? 가장. 나의 한계 상황까지 간 다음에 그때 혈압을 재보시면 있어요. 근데 한번 상태에서 재라는 거는 어떤 상태에서 혈압을 재라는 거죠? 과격한 운동, 네. 그다음에 음주 후, 음주 후? 그다음에 카페인이 많은 음식, 커피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흥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홍덕기 씨하고 채연 씨가 부부라고 생각하시고 부부싸움을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시면은 물고 뜯어도 돼요? 야, 지금 몇 시냐? 그럼요. 그래요? 야, 지금 몇 시냐고. 아니, 여자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아, 어떻게 여자가 지금 새벽 2시에 들어와? 말이 돼. 자기는 맨날 늦게 들어오잖아. 뭐 이놈 지집이야! 지금이야, 나 흥분했어, 재빨리. 바로 저럴 160이야. 때. 그런데 쟀는데 150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래요. 반대로 네. 위험군들은요 평소에는 110, 120인데요. 네. 그런 흥분 상태에서 재보면은 180, 190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요. 예. 자, 여러분 뇌졸중 발병하는 상황이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기분 좋을 때 발병할까요? 아니요.
언제 그래서 발생? 드라마 회장님 되면 맞아, 아 맞아, 이러는구나. 막 극한의 상황 왔을 때 혈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최고 혈압을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은 바로 노래방입니다. 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악을 쓰면서 노래를 불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래방 최고의 탬버린의 귀재 강수정 씨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절대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 혈압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박준규 씨하고 채연 씨 한번 나와볼까요? 네, 그래볼까요? 두 분이 노래를 좀 선택을 좀 해주세요. 좀 악을 쓰고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만한 노래를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무조건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럴까요? 야, 역시 이거 오로키 씨가 어떻게- 정해준 걸로 하겠습니다. 무조건이요. 무조건 좋아요. 네. 자, tempo 빠르게 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싸. 짜라짜라짜짜짜. 무조건이야. 짜라짜라짜짜짜. 이절지 힘들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짜라짜라짜짜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때 사랑이야. 당신을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세야 돼요. 지금 빨리 세. 혈압 측이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지금 혈압을 재고 있는데요. 놓고 전 미리 확인해본 채연의 안정 혈압 수치는 102에 60. 평소 카리스마로 똘똘 뭉친 박준규의 안정 혈압 수치는 132에 85였다. 과연 신나게 노래를 부른 후 이들의 혈압 수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수치가 중요해. 채연 씨의 경우는요. 147에 93으로 나왔어요. 확 올라왔다. 박준규 씨 혈압은 149에 104입니다. 확 올라왔다. 확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열정을 다해서 그런가? 네, 150 미만이라는 것은요. 네. 아직까지는 위험군은 아니시다. 최고 혈압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150 미만이면은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네, 보죠. 150 중반까지 괜찮고요. 예. 되게 170, 180 이상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술 드시고 노래 부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네네네. 분들이 대부분 180까지 올라가신 분들. 예. 네, 얼마 전에도 싱가포르에서요, 이 20대 여성 모델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인이 뇌출혈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에 또 국내에서도 이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이 사망했었는데, 그때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 예방만이 답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네. 뇌졸중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뇌졸중의 길목인 목을 사수하라입니다. 목을 사수하라? 네. 자, 심장에서 우리 뇌로 가는 그 길목의 톨게이트가 바로 이 목에 있는 경동맥이라고 해요. 블러드 인터체인지. 여기가 경동맥이 여기에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은 전체 혈액에 네. 뇌로 가는 심장에서 뇌로 가는 전체 혈액의 80%가 이 경동맥을 통과하거든요. 경동맥의 내벽에 찌꺼기들, 예. 콜레스테롤, 혈전 같은 게 끼어들어와서 이 경동맥에 이 내벽이 두꺼워지면은 뇌경색 발병 확률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동맥벽이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바깥쪽이고 이 안쪽으로 이제 혈액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벽이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 중벽, 내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께는 이 중간에 속하고 안쪽에 있는 내막 이 두께를 재기 때문에 내중막 두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혈액을 지나가는 이 공간을 좁혀버리는 거예요, 이쪽이요. 그래서 이 두께가 두꺼우면 여기는 좁아질 거니까 그 기준을 1mm라고 하고 있고 0.778 정도 되는 경우가 이제는 미리 좀 예방적으로는 조심하자라는 개념이고 치료나 이런 예측을 할 때는 그래도 이 두께가
1mm 정도 될 때 우리가 경고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약을 써야 된다는 이런 기준으로도 삼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네. 이 경동맥으로 우리 간단한 경동맥 건강 상태를 테스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개를 제껴보세요. 여기 심상키면서 목젖이 움직일 거예요. 남자분들은 쉽게 만져지는데 여자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심상키면 왔다 갔다 하는 목젖이 있죠. 네. 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이 검지와 엄지를 붙이세요. 네. 상태에서 엄지를 목젖을 만지세요. 만지고 그대로 평행선을 이렇게 만지시면 됩니다. 여기 그때 보이네. 뭐가 끝에 예, 걸려요. 머리에 바닥 띄어요. 예. 안 만지지면 좀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뭐가 예, 그게 경동맥입니다. 만져보신 다음에 팔딱 뛰는 경동맥이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한번 재보시는데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1분 내에 팔딱 뛰는 횟수가요 60에서 100회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횟수를 넘어갈 경우나 훨씬 더 못 미치면은 심장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팔딱 뛰는 게요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일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팔딱 따닥 이렇게 뛰는 분 계시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안혜경님 어머니가 있던 부정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둘 다 뇌졸중의 발병 확률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네. 자,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 위치 아셨죠? 네. 한번 시간은 1분 내에 60에서 100회인지 한번 집에서 한번 재보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이 경동맥을 지키고 또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가 가장 1위고요. 그 외에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가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요. 경동맥은 항상 좁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제가 이 경동맥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동맥 주위에 말랑말랑한 게 이게 다 뭐죠? 이거 근육이에요. 네. 예, 혈관은 근육 사이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근육이 꽉 굳어가지고요, 이 혈관 눌러본다 생각해보세요. 안 좋죠. 눌러버리면은 혈관이 좁아지겠죠. 네.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위험군이 없다 하더라도 경동맥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굳어버린 이 승모근과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을 풀어드리는 운동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네. 이름은 도리도리 으쓱으쓱 잼잼. 도리도리. 우리 애기가 많이 하던 건데요. 도리. 이 운동만 잘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뇌졸중 예방 솔루션 첫 번째, 경동맥을 지키는 아기 체조. 첫 번째 한번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처음에는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제끼는 겁니다. 가슴을 최대 넓히세요. 내쉬면서 떨구세요. 툭 떨어뜨려요? 네, 툭 떨구세요. 그다음에 도리도리. 이렇게 해서 터세요. 터세요. 너무 많이 세게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말씀드린 경동맥 주위에 있는 승모근과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이 이완되거든요. 이완되면서 여러분 경동맥을 누르고 있는 근육이 말랑말랑해지면서 경동맥이 넓어집니다. 네. 근데 이거 조금 했는데 눈이 약간 맑아지는 느낌. 나도 나만 느낀 줄 뭔가 알았는데 선명하게 딱 선명해졌어요.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내친김에 2단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으쓱으쓱인데요. 네. 똑같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올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힘 다 빼시고 네. 손을 들이마시겠습니다. 내쉬면서 떨구세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들어마시고 떨굴 때 그냥 떨굴 때는 힘 빼시면서 툭 떨구시는 떨어뜨리는 겁니다. 게 이제 네. 이게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한 번씩은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 너무 쉬워서 좋대요. 또 세 번째 동작 잼잼. 네, 세 번째 잼잼입니다. 잼잼 하실 줄 아시죠? 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보시고요. 손을 쥐는데 손가락 끝에서 말아가면서 주먹을 주시는 거 천천히 하시고 피시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손을 끝에서 말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피는 겁니다. 근육의 수축을 느끼시면서 너무 세게 집실 필요 없거든요. 가볍게 그래요? 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완전 세게 줬었는데. 자, 잼잼은 20회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잼잼 할 때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 손을 뻗어서
약간 손을 플렉스한 다음에 접으면 좀 안부터 접혀져요. 단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진짜다. 예. 그리고 이거 손목을 좀 꺾으면 손목 주위의 근육도 스트레칭도 되고. 우리 간단한 건데 해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하루에 뭐 몇 번 해주면 좋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정도. 3세트.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네. 한번 해보시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예방 1단계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솔루션은 뭔가요? 네. 두 번째 2단계 솔루션은 뇌졸중 길목 다리를 사수하라입니다. 다리를 사수하라? 아니, 선생님, 분명 뇌졸중은 길목이 목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어째서 다리가 나오나요? 다리랑 뇌졸중 무슨 연관이 있나요? 다리도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심장과 경동맥에서 네. 가장 멀리 있는 혈관이 어딜까요? 발가락이요. 맞습니다. 네, 하지죠, 하지. 하지에 있는 혈관이 사실 제일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하. 이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압력이 제일 낮아요. 압력이 낮다는 것은 혈류가 떨어지겠죠. 많이 안 돈다는 얘기죠. 네, 많이 안 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그걸로 인해서 혈류가 정체가 되면서 심장과 경동맥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우리 심장과 경동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뇌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2단계는 바로 어디다? 다리. 다리다. 다리. 네. 자, 그러면 예방 2단계가 다리인데 다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리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네. 바로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네. 종아리 근육 아시죠? 이쪽이거든요. 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아리 근육만 수축을 잘 해줘도요. 이 하지에서 혈류가 정체돼서 막히는 것을 대부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나의 종아리 근육은 어떨까? 궁금하죠. 네. 자가 진단법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어. 예. 이름하여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핑거링. 예, 여러분 엄지와 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네, 이렇게. 자, 종아리. 네. 종아리도요 제일 굵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있죠. 제일 굵은 부분이에요. 예. 위아래 말고요. 굵은 부분을 감쌌을 때, 감쌌을 때 손가락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아, 다 안 감싸지면 어떡해요? 저는 다 종아리가 안 감싸지는데. 정말 남는 경우가 있고, 딱 맞는 경우가 있고, 손가락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남는 있어요. 경우. 네.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적당히 뭐 적당해요, 적당 그냥. 저 모자라요. 저는 거의 딱 맞아요. 검지요. 네, 안혜영 씨 남죠? 저는 남아요. 남아요. 자, 종아리 근육이 발달될수록 네. 근육이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면 손가락이 안 닿겠죠. 네. 손가락이 남았어. 네.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얇아진 거죠. 얇아진 거죠. 너무 그 미의 기준을 따다 보면은 너무 날씬한 거를 고집하다 보면은 근육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혈액순환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뭐 다리가 얇아야 좋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맞아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얇기만 한 다리보다는 적당량의 근육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걸 좀 명심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펌핑 운동, 종아리 펌핑 운동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요, 나가실 필요도 없고 집에서 TV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지의 연약 아이콘 우리 홍록기 씨와 그리고 건강하기를 정말 계속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동주 씨 두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뇌졸중 예방 솔루션 두 번째. 하체 혈액 순환을 돕는 펌핑 운동. 먼저 엎드리시는데요, 반듯하게 배를 깔고요.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우시고요. 먼저 시작은 발끝을 이렇게 펴주세요. 자, 한번 뒤꿈치를 올려가지고 엉덩이를 한번 치는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요. 네. 실제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를 선생님 발을 포인을 해서 치나요? 아니면 칠 때는 플렉스를 하나요? 예, 칠 때는 예. 접어주면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좌우로 한 번씩 한 게 1회입니다. 총 10회 반복하시는 거예요. 빠르기는 어느 한 정도로 번. 하면 될까요? 예, 그냥 툭툭 친다는 느낌이죠. 치는 느낌. 너무 천천히 오면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반동으로 툭 친다는 느낌 있죠. 왜냐면 펌핑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쥐어짜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하지에 있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네. 아, 무릎이 아픈데?
주행 있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 있죠? 네네네. 되게 그 무릎 안 좋으신 어머니 아버님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무릎 밑에 살짝 아주 얇은 이불은 대시기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종아리가 했으니까 이번엔 발목 펌핑. 네. 한번 제가 운동을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집에 이런 페트병 있으시죠? 네. 한 2리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이렇게 물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당연히 뚜껑은 덮으셔야 되고. 네.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와 같이 가로로 페트병을 놔두겠습니다. 앉으셔가지고 여러분 발 아킬레스건 있죠? 네. 원포 페인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을 이 페트병 위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자, 다리를 올리시는데 높이는 20에서 30cm 정도 올리신 상태에서 툭. 툭 떨어뜨리면 되는 거군요. 페트병이요 안 아파요. 오, 시원하다. 툭. 네. 오. 툭. 되게 시원할 것 같아. 10회씩 하시고요. 10회씩. 다 했으면 발 바꿔서. 발 바꿔서 좌측으로 해서 툭. 시원하죠, 그죠? 시원하게 이게 툭 치게 되면요. 아까는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이었으면요. 지금은 털면서 종아리 근육이 또 이완된 효과가 있거든요. 어때요, 홍덕기 씨? 약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걸 쳤는데 심장이 약간 벌렁벌렁거리는 느낌이. 그래요? 몸이 약간 온몸에 피가 도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 뒤가 약간 뜨거워지는 느낌? 실제로 좀 하다 보면요. 약간 좀 땀이 좀 나는 거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분명히 전신 운동이 아닌데 지금 온몸에 막 약간 피가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펌핑이 돼서 쫙쫙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지. 근데. 왜냐면은 우리 아킬레스 뒤에 예. 여기 혈관과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부분과 혈관 부분을 이 페트병에서 툭 치면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 신경과 혈관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수축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먼지장에서 많이 쉬운 걸 배워봤지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편하게. 뇌졸중 예방되고 아주 좋네. 어우 시원하다. 네, 시원해요, 진짜. 약간 그 마사지 받으러 가서 종아리만 싹 마사지 잘해주는 집 가면 시원한 것처럼. 네, 됐습니다. 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아기 체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단계 도리도리 동작,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아래로 떨군 후 좌우로 도리도리하며 고개를 털어줍니다. 2단계 으쓱으쓱 동작,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떨군 후 고개를 돌려 목을 풀어줍니다. 마지막 3단계 잼잼 동작, 두 팔을 뻗고 손끝을 말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하루 3번 아기 체조 3세트로 병동맥을 지켜보세요. 다음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펌핑 운동. 엎드려 누운 뒤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찹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종아리 근육의 반동을 이용해 주세요. 이어서 발목 펌핑 운동엔 물이 채워진 페트병을 준비하고 페트병을 발목 아래에 두고 다리를 약 20-30cm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위의 동작들을 하루에 10회씩 반복해주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경석 신경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뇌졸중 자가진단법. 네, 일명 코끼리 코잡기 테스트.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동작을 설명드릴게요. 코를 잡으십시오. 코를 잡고 코끼리 코 만드세요. 코끼리 코 만드시고 그 코는 귀를 잡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그렇지, 코끼리 하는 하지만 거죠. 귀를 잡으세요. 아 이걸 귀로 하고 자 보세요. 바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쓱. 어떻게 바꾸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 쓱. 그러니까 손을 바꾸라는 거죠. 좌우를 바꾸세요. 그렇지. 이거로 잡고. 그렇지. 코 만들어. 코 집어넣어. 코 집어넣어. 아, 그렇지.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아, 그렇지, 이쪽으로 그렇지. 들어가서. 이렇게. 자, 이쪽으로 바꿔. 다시 한 번 더 바꿔. 이렇게. 한참 걸린다. 아이고. 이렇게 잡고 집어넣고. 그렇지. 아 이렇게. 네. 이거를 쉽지 않은데. 번갈아 가면서 한번 속도 올려볼게요. 자, 요렇게. 이게 이래요. 자, 이렇게 손끝으로 코를 잡고 귀를 잡는 요 미세한 동작 있죠? 네. 요 미세한 동작은 손해에서 한다요. 손해에서. 손해에 뇌졸중 오신 분들은 요거를 못 잡아요. 막 헤매요, 헤매. 막 딴 데를 집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대뇌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역시 요거를 팔을 못 잡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서. 그래서
소뇌와 대뇌의 뇌졸중 테스트법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뇌를 계속 써야죠. 그죠? 헷갈리죠? 하다 보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거꾸로 뇌를 건강하게 트레이닝 시키는 훈련법도 됩니다. 코끼리 코를 만든 다음 코와 귀를 번갈아 잡는 동작이 쉽지 않다면 뇌졸중 초기일 수 있다는 것. 또한 평소에 하루 10회씩 3번 반복해주면 뇌졸중염을 막을 수 있는 운동법이기도 하다. 코끼리 코 잡기 테스트를 집에서 하신다면은 거의 확실하게 그죠? 초기 뇌졸중은 감별할 수 거의 뭐 잡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뇌졸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한호 한방내과 전문의가 공개하는 초간단 뇌졸중 예방법. 우리 인체에 예풍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쁜 혈? 예풍혈. 예풍혈. 예풍혈이 어디냐면 귀 뒤에 있어요. 귀 뒤에. 귀 뒤에. 이경수 원장님 예풍혈을 제가 직접 한번 제가 잡아드려 볼게요. 영광입니다. 네. 무료는 아니고요. 계좌입금 해주셔야 되고 여기 이제 귀 뒤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 뼈가 예풍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의학적으로나 사실 현대의학적으로나 사실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예풍혈을 이제 검지랑 중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압을 해주시는 건데 시원해요. 이렇게 약간 이제 뻐근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 주변을 하게 되면 사실 머리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져, 시원해. 풍을 막아준다 해 예풍혈이라 이름 붙은 곳인데 귀 뒤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10번씩 하루 3번 지압해주면 풍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머리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귀 뒤에 있는 예풍혈이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혈자리인데요. 이 한약에서는 따뜻한 불의 에너지인 이 화기와 차가운 물의 에너지인 수기가 이 함께 선순환을 한다고 보는데요. 차가운 기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 따뜻한 기운은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흔히 말해서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가 이 수승화강이라고 보는데요. 이 예풍혈을 꾸준히 눌러주게 되면 이 수승화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옛 어른들은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말을 자주 해왔는데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수승화강의 원리라는 것이다. 이 수승화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체는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상체는 상대적으로 뜨거워지게 되고 하체는 차가워지게 됩니다. 특히 온몸으로 골고루 퍼져야 될 이 화기가 이 심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뇌졸중 등을 유발하게 되는 궁극적 원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뭐 두통이라든지 뭐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안면 홍조 또 위장 통증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 이 수승화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수승화강이 깨지면 뇌졸중은 물론이고 현대인의 고질병인 위장장애나 수족냉증, 만성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 실제 뇌졸중 후유증으로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김정숙 씨의 경우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검사해본 결과 수승화강이 무너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김정숙 씨의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를 보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왼쪽, 좌우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 뇌졸중을 앓으셨기 때문에 좌우 이런 체열 분포의 불균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외에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다양한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실험자들을 만나봤다. 갱년기 증상이라더니 정말 갑자기 더웠다가 추웠다가 갑자기 열이 났다가 식었다가 해갖고 현재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는 40대 이영경 씨.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고혈압으로 나오더라고요.
최근 고혈압 진단을 받은 50대 김성희 씨. 열이 나고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것도 그냥 애사로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당뇨 증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년째 당뇨로 고생 중인 60대 박순덕 씨의 검사를 진행해보기로 했다. 과연 이들의 수승화강은 어떤 상태일까? 체열 검사 결과를 보시면 상체로 갈수록 붉어지고 아랫배와 하체로 갈수록 파란색이 넓게 분포하고 있죠. 세 분 다 혈액순환 등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의 균형이 깨져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실험자 모두 상체로 갈수록 붉은색이 짙고 하체로 갈수록 푸른색이 짙은 상태로 수승화강이 깨져 있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출산, 완경 등을 거치며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승화강이 무너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것은 정말 갑자기 예고 없이 정말 불행하게도 오는 병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충분히 평소에 예방법을 공부하고 대비를 한다면 또 막을 수 있는 병이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동법, 지압법 중요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잘 따라하시면서 뇌졸중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평상시 본인이 드시는 식단이 맞는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좋은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또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승화강의 흐름을 되돌리고 뇌혈관 건강도 지키기 위해선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비법을 알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로 향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 누수에서 나왔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박옥기 씨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뇌졸중을 이겨낸 76세 박옥기 씨. 그런데 과거 뇌졸중을 앓았다기엔 사과깎기부터 젓가락으로 작은 콩을 옮기는 고난도 동작은 물론 힘쓰는 일까지 척척 해낼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어머니 뇌에 문제 있던 분 맞으세요? 엄청 건강해 보시는데. 많이 건강해 보여요? 제가 2014년도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걔도 재활치료 잘 해가지고 이만큼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힘든 게 잊어버렸어요, 아주. 평소 남들보다 활동적이라 건강한 만큼은 자부했었다는 박옥기 씨.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크게 나가지고 1년을 병원에 있었어요. 잠도 못 자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그 줄로 뭐 약을 먹고 뭐 또 치료도 잘 안 낫더라고. 그런데 그중에다 혈압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애들은 학교 다녔게 뒷발에서 어른들 내가 36년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니까 그래가지고 혈압이 와서 몸이 안 좋아졌어. 고혈압 진단을 받긴 했지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던 박옥기 씨. 7월 달에 경련이 자다가도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 그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다고 그래서도 그래도 이제 약을 그냥 사다 먹고 그냥 있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막 미스거리고 뭐 자꾸 어지럽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그런 증상이 자꾸 오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럴까? 아무래도 뭐가 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병원에 가려고 머리를 감다가 그냥 쓰러진 거지, 그렇게. 손발이 저리는 것은 물론이고 깨질 듯이 머리가 아프고 위장장애 증상까지. 수승화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전조 증상들이 있었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던 그녀. 결국 8년 전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며 그녀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됐다. 도로에 나와서 이제 걷는 연습을 해도
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안 돼. 옆으로 자꾸 가. 분명히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옆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됐지요. 처음에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도 생각이 안 나고 처음에는 그냥 뭐 하루 그냥 뭐 1m도 걷고 2m도 걷고 매일 걸었어. 매일. 또 집에서 저녁으로 오고 낮이고 시간만 있으면 책을 소리내서 읽어보고 말을 하려고 말이 안 되니까 막 노래도 따라 해보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 후 꾸준한 재활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자 뇌졸중 진단 6개월 만에 그녀를 괴롭히던 마비 증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못 느끼겠죠? 아이고 처음엔 이런 거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좀 많이 노력해서 재활해가지고 이 정도 돼서 이제는 너무 좋아요. 그때 생각하면 아유 근데 지금은 별 차이 없이 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좀 긴장은 돼요. 그런데 많이 운동하고 좋아진 것 같으니까 괜찮겠지요 뭐 다. 정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해봤는데 적외선 체열 검사는 이제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오늘 검사한 걸 보면은 아마 그동안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수치가 다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오셨어요. 다만 이제 혈압이 한 140에 80 정도가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목표를 삼아서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신 상태고 좋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잘 나왔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 결과 한여름에도 손발이 저릴 만큼 냉감을 느낄 정도로 깨졌던 수승화강이 제자리를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뇌졸중을 유발했던 혈액속 지방인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53, 중성지방 수치 역시 131로 정상 범위에 속해 있었는데 뇌졸중을 불러왔던 혈압도 정상 범위보다 살짝 높긴 하지만 많이 낮아진 상태였다. 지금 엄청히 노력 중이요. 식단 관리도 제대로 하고 야채 있는 대로 다 해서 그렇게 먹고 여기 운동 계속 돌고 다시 또 그런 뇌경색이 올까 봐 겁이 나서 뇌혈관에 좋다는 거 꾸준히 챙겨 먹고 지금 관리 중에 있어요. 평소 자극적이지 않은 채소 위주로 식단 관리를 하며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했다는 박옥기 씨. 어머니 식단 관리 더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채 주로 챙겨 먹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관리하고 챙겨 먹는 게 있거든요. 뇌혈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그녀만의 비결이 있다? 그 정체를 알려주겠다는 박옥기 씨.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얼핏 봐선 초콜릿 같기도 하고 황 같기도 한 이것이 그녀만의 건강관리 비결인 것일까? 지금 꺼내신 거 뭐예요? 이거 매일 내가 챙겨 먹고 있는 침향이요. 뇌졸중 관리를 위해 침향을 챙겨 먹는다? 내가 한번 썰어줬잖아. 그래가지고요. 뭐가 몸에 좋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동의보감에 풍치료에 좋다고 기록에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이거 하나씩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기력이 좋아지는 것 같은 것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이거 챙겨 먹고 있어요. 뇌혈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챙겨 먹었다는 침향. 침향은 침향나무의 수액이 수백, 수천 년 동안 굳어져 검게 된 부분을 말하는데 열대 지역에서만 채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생성되지 않아 한 그루에 5에서 7kg 정도 아주 소량만 생산되는 귀한 약재이다. 사양, 용연양과 함께 세계 3대 양으로 불리는 침향은 천년의 산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황제의 보약이라고 알려진 공진단의 주원료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예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침향이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침향에는 수승화강, 즉 찬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베타살리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살리넨 성분은 식물에서만 추출되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혈관 속의 노폐물도 제거하고 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또 신장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찬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깨진 수승화강을 되돌려 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수승화강이 깨져서 수족냉감이나 절인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침향을 복합한 한약재를 14일간 복용한 결과 체온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자율신경 기능 안정 등 증상이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또한 침향을 포함한 한약재는 강력한 항염증 효능을 지니고 있어 염증맥의 유전자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논문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 침향에는 이 뜨거운 기를 아래로 내려주는 아가로스피롤 성분 역시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신경 안정과 이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탄력에도 도움을 줘서 혈액이 정체되지 않고 순환되게 해서 몸속의 화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향을 섭취하면 경동맥 경화증과 같은 뇌혈관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고려 도경에 따르면 송나라 황제가 중풍을 앓고 있는 문종에게 침향을 보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예부터 중풍, 즉 뇌졸중 치료에 활용되어 온 침향. 침향의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은 깨진 수승화강을 되돌려서 뇌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 극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동물 실험이기는 하지만 이 신경정신과 학회지에 침향이 포함된 한약재를 섭취하자 이 뇌졸중 후에 운동 기능이 회복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침향의 효능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제작진. 앞서 각기 다른 질병으로 인해 수승화강이 깨졌던 3명의 실험자들에게 박옥기 씨가 섭취하고 있는 침향환을 전달했다. 일주일 동안 예풍열 치아법과 하루에 한 알씩 침향환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다. 일주일 후 그녀들의 건강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그 열나는 게 제일 문제였는데 그것도 횟수가 좀 줄었어요. 한 5번 정도 줄은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저림 증세도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수승화강을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체열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혈액 속의 지방 그리고 혈압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불규칙했던 몸속 열의 흐름 역시 제자리를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갱년기로 인해 수시로 열이 올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이영경 씨는 머리와 상체에 분포되었던 열이 일주일 후 하체로 내려가 올바른 수승화강의 흐름을 보였고 갱년기 위험 요소라고 불리는 총 콜레스테롤 역시 242에서 226으로 16이나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김성희 씨 역시 상체에 가득했던 열이 하체로 내려갔고 고혈압 합병증을 부르는 중성지방 수치도 133에서 81로 50이나 감소했으며 혈압 역시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평소 당뇨를 앓고 있던 박순덕 씨 역시 일주일 후 불규칙했던 수승화강의 흐름이 제자리를 찾았으며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졌고 당뇨로 인해 혈관 속 쌓이기 쉬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65에서 48로 17이나 낮아졌다. 143으로 높았던 혈압도 127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깨진 수승화강을 되돌려 뇌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침향. 그렇다면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한 박옥기 씨가 꾸준히 섭취해온 침향환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진짜 간단해요. 치명 가루하고 꿀만 있으면 돼요. 침향가루와 꿀만 들어간다? 처음엔 차로 만들어서 먹을까 했는데 치명 성분이 열을 가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 침향 속 영양 성분이 열을 가하면 사라진다? 침향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셀레닌이나 아가로스피롤 성분은 열을 가하게 되면 휘발하기 때문에 차갑게 또는 미지근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꿀을 섞어서 먹는 게 좋은데요. 또한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수승화강을 되돌려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침향환.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침향가루에 꿀을 조금씩 넣어 반죽을 만들어준다. 동그랗게 말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침향은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 침향환을 만들 때는 새끼 손톱 크기 정도로 작게 빚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들어둔 침향환은 냉장 보관하며 하루에 한 알씩 섭취해주면 된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뿐만 아니라 침향을 섭취하며 뇌졸중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박옥기 씨. 내가 한번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손자들도 오래오래 보고 싶고 그게 내 희망이에요. 항산화 성분인 베타셀리닌 성분과 신경 안정과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가로스피롤 성분이 풍부해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침향. 하지만 예부터 소량 배합해 공진단의 원료로 사용되온 재료로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0.4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네, 이번 순서는 닥터의 건강 한 수입니다. 오늘은요, 30대 젊은 나이에 찾아온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까지 됐다가 건강한 일상을 되찾은 닥터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몸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을 이기는 건강 한 수 함께 만나보시죠. 추웠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포근해지고 또다시 찬바람이 쌩쌩 부는 요즘. 이런 날씨엔 특히 돌연사를 부르는 혈관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추운 겨울 못지않게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정말 건강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것처럼 너무 아픈 두통이 왔어요. 그때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술방에서 나오고 나서 반신마비가 왔어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뇌졸중이 불러온 생사의 기록. 그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까지 겪었다는 오늘의 닥터. 다시 그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강 비법. 지금부터 파헤쳐볼까요? 이곳이 바로 오늘의 닥터가 있다는 서울의 한 병원. 환자들로 가득한 걸 보니 원장님 인기가 짐작되는데요. 오늘 평소에 원장님 어떠세요? 친절하시고 정확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는 참 좋아요. 혹시 원장님이 뇌졸중 겪으셨던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워낙 건강하셔서 몰랐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환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닥터의 병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까지 왔었다는 바로 그분 우승민 원장. 육안으로 너무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정말 어디 하나 불편한 곳 없이 건강해 보이는 모습. 네. 뇌졸중을 겪었던 분 정말 맞나요?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리 사진이 보이잖아요. 이게 뇌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가 원래는 까맣게 보이는 게 반대편은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게 피가 찬 거예요. 당시 제 사진인데요. 이렇게 뇌출혈이 생겼던 거예요. 38살 때. 뇌척수액이 차 있어야 하는 뇌실에 출혈이 발생한 흔적. 뇌출혈이니까 시술해서 피를 멈추게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동의서를 보면 죽을 수도 있다. 마비가 올 수 있다.
납이 깜깜하더라고요. 실제로 마비가 온 거예요. 왼쪽에 마비가 왔거든요. 잘 걸을 수도 없게 되고 말도 똑바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때는 정말 다시 의사를 할 수 있을까. 그 절망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가족.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아들이 있었기에 아이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다는데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재활 훈련에 돌입한 결과 이제 7년이나 지났어요. 뇌출혈은 상당히 재발이 많은 병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재발도 없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재발 없이 잘 지내는 비법 여러분들에게도 공개하겠습니다. 우승민 닥터가 뇌졸중을 극복한 건강 한 수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누구보다 꼼꼼한 진료와 친절한 상담 덕에 좀처럼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의 진료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닥터. 어딜 가셨나 했더니 응? 원장님, 혹시 명상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대체 뭘 하시는 거죠? 이것은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찾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무엇보다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회복이 그래도 빨리 됐던 거는 빨리 병원에 가서예요. 뇌졸중은 3시간 안에 치료하는 경우가 아주 중요한데요. 3시간 안에 잘 치료받는 환자는 30%도 되지 않는데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뇌졸중의 위험 어떻게 미리 체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으시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10초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저희도 지금 다 따라해보고 있어요. 지금. 제 셌을 때 제 손바닥이 그대로 있죠. 네. 만약에 근데 손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손 쪽 한쪽이 힘이 빠져서 처진다면 뇌졸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의 두 번째 방법은 코끼리 코잡기입니다. 코끼리. 왼손으로 코를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코를 잡고 왼손으로 귀를 잡습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동작은 두뇌 회전에도 좋기 때문에 매일 해보셔도 좋습니다. 한번 PD님도 해보실래요? 저요? 저는 젊어서 잘할 텐데요. 처음 어려워요. 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방금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헷갈리기도 해요. 하나, 잘하십니다. 둘. 처음은 좋았는데. 셋, 넷. 넷. 벌써 틀렸는데? 안 바꾸셨어요. 살짝 원숭이 귀 나오셨거든요.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라 그렇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반복해서 10번을 시행할 수 있으면 뇌졸중 환자는 아닙니다. 드디어 담당 PD도 성공! 뇌를 건강하게 하는 훈련법으로 매일 따라해보세요. 꾸준히 해보는 게 좋겠네요, 일단. 그리고 제가 경험한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두통입니다. 근데 보통 두통이 아니라 정말로 아픈 벼락 같은 두통입니다. 벼락 같다. 저도 이런 두통이 오기 전까진 별다른 징후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소리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무서운 질환이 뇌졸중입니다. 돌연사를 부르는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은 바로 혈전. 혈관 속을 떠도는 혈전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덧 다가온 점심시간. 원장님의 식단이 궁금해지던 찰나. 그럼 선생님 평소에 그냥 배달 음식 드세요? 그럼요. 대부분 배달 음식 시켜 먹습니다. 네? 어쩌시려고 배달 음식을?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바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뭐 시간을 들여 도시락을 싸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시켜 먹어요. 그러면 식단 관리는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방법으로 약간 보완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한번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먼저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토마토를 먹어요. 나트륨을 제거해주는 성분인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식사에 이렇게 배달 음식에 나트륨 성분이 많잖아요. 이런 걸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제가 에피타이저로 항상 즐겨 먹어요. 제가 이제 배달 음식을 건강식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달 음식 피할 수 없다면 바꿔서 건강하게 먹는다? 이게 바로 청열 도시락입니다. 청혈이요? 배달 음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채소들만 한가득. 피를 맑게 이런 한다고 해서 배달 음식에 청혈인가 봐요. 신선한 채소가 부족한데 매일 채소를 준비하기에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데쳐서 준비하게 된 거죠. 나름의 아이디어예요. 뭐 매일 데칠 필요 없어요. 한 3일에 한 번 정도 데쳐놓고 갖고 와서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갖고 와서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계시네요. 국을 먹을 때도 나트륨 섭취량을 가급적 최소로 줄이는 방법을 찾았다는데요. 물을 넣으시는 국이나 건가요? 찌개에다가 물 한 컵에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넣고 최대한 건더기 위주로 이제 먹고 염분을 좀 조절하는 거죠.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채소를 추가한 만큼 밥은 이렇게 좀 덜겠습니다. 혈액 속에 탄수화물이 들어갈 경우에 이것은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은 피떡이 되기, 즉 혈전을 만들기가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전을 만드는 중성지방의 수치를 올리는 요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주식, 탄수화물 섭취를 가급적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혈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늘리고 해가 되는 것은 줄이는 방법. 어렵지 않게 따라해 볼 수 있겠죠? 식사를 마친 원장님. 옷까지 갈아입고 도대체 어딜 가시는 거죠? 나가시네요. 밖으로 나가시는가 했더니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고. 아, 네. 뭐 두고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아, 이건 어디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겁니다. 식구 운동이신가 PD, 봐요. 혈액순환을 업시키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려면 어디를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체인가요? 그러니까 심장. 아니에요. 답은 바로 종아리입니다. 오. 하체로 내려간 혈액이 온몸으로 다시 잘 순환하려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전신으로 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체의 펌프 역할을 하는 제2의 심장입니다. 제2의 심장. 혈전을 막아주고 뇌졸중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 저희 한 수는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방법. 발을 11자로 하고 계단을 오를 때 엉덩이를 빼지 않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올라갑니다.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발은 절반 정도만 계단에 걸치는 게 좋습니다. 발바닥 지지 면적이 좁을수록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저처럼 뇌졸중을 앓았던 환자나 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발을 반만 걸치면은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발을 절반 정도가 아닌 전체를 걸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절대 무리하지 않고 딱 숨이 찰 때까지만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보세요. 혈관 지키는 건강 한수, 뇌졸중 자가진단법으로 골든타임을 지키고 나트륨 탄수화물을 줄여 식단을 리모델링, 여기에 계단 오르기까지. 평생 관리해야 하는 혈관, 뇌졸중을 이겨낸 닥터의 건강 한수로 환절기 혈관 건강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